예, 요리하는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칼럼을 또 같이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어떤 빈대떡 집에 가서 앉아서 노포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떤 노인께서 들어오시더니 빈대떡하고 막걸리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주력 메뉴가 딱 그거예요. 대포집이죠.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약간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지갑을 남에게 맡겨? 지폐를 구별을 잘 못한대요.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 오시려니? 난 집은 먼 곳인데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여기에 자주 왔었대요. 근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좋아했던 가게들 가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당신의 지금 취미라고 하셨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노포란 이런 곳이구나. 노포는 나이 든 가게, 오래된 가게. 그냥 오래된 가게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노포에 대해서 노포가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의 노포 식당들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년을 버티고 50년 버틴 식당은 이건 뭐지? 저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식당을 50년씩 끌어올 수 있지? 100년씩 갈 수 있지? 결정적인 게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런데 그 살아남은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식당은 맛있어요. 일단 맛있죠. 그런데 취재하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생존하는 순간순간에 승부수가 있었어요. 비즈니스로 봐도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 먹고 살 방법을 저기서 한번 배워보자. 식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나가는 집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손님이 자기가 사장인 줄 알게 만든다. 그것을 기꺼이 수행한다. 게다가 돈을 주면서 손님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팔아라.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요즘. 지금부터 50년도 전에 이미 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걸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낸 노포들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노포는요, 가게 이름부터 고객 참여형, 마라톤집이라는 이 가게는 식당 이름도 손님이 지어준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식당의 메뉴는 다 손님들이 지은 거예요. 메뉴까지. 이 집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고객 참여형인데 주문받는 그 직원이나 주인한테 마라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손님이 대신 대답해줘요. 마라톤은요, 이렇게 저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얘기해줘요. 마라톤이 대체 뭐지? 하고 시키면 해물전이 나옵니다. 해물전. 역시 능동 참여형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투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마라톤이라 하면 빠르다. 빠르다제. 옛날에 이 집이 포장마차였는데 이 집 찌짐물 났고 사람이 줄을 길게 섰다 아이가. 뒤에 섰던 사람들이 마라톤처럼 퍼뜩 묶고 비키라고 한 게 마라톤집이 댕기제. 당시에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그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았어요. 마라톤이란 말이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마라톤, 거기 빨리빨리 가서 먹어야 돼, 줄 서야 돼, 안 그러면 못 먹어. 단골들이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다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정확히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 집에 보면 간판이 나무로 쓰여 있는데 마락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음찰한 거죠. 어떤 손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마라톤이라고 지으신 분은 아닐 거예요. 원래는 포장마차였어요. 그 담벼락 앞에 있는 그냥 포장마차였대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황해도에서 피난을 오신 거예요. 부산 말로 부침개를 찌짐이라고 그러거든요. 찌짐을 판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시장에 가서 뭘 이렇게 싱싱한 해물, 막 조개, 문어, 낙지 뭐 이런 것들 밀가루 발라서 돼지기름 해가지고 찌짐을 팔았던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영양물질이죠. 그 당시엔. 기름에 지진 것. 당시에는 튀김집에서 튀김을 튀기고 나면 튀김 부스러기, 그거를 사람들이 서로 얻어가려고 줄을 섰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해물전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 집이 메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신메뉴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메뉴 뭐 하나 멋지게 붙여야 되죠. 아, 이건 뭐라 하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야, 맛있다. 이게 뭐, 고마 요새 뭐 다 재건인데 재건으로 해라. 좋네, 재건. 재건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유신전인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 뭐 그런 취지로 재건 운동이라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슬로건을 걸고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 다음에 와가지고 그때 재건 주의소. 재건? 뭔 재건? 그 해물볶음 재건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예. 청주가 있는데 청주가 여러 가지 청주가 있어요. B라는 브랜드랑 K라는 브랜드였어요. B라는 게 좀 비쌌어요. 근데 이제 콜라병에다 그 술을 덜어 팔았는데 콜라병에 똑같이 청주를 담아 놓으면 가격 차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빨간색 철사, 그걸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넥타이처럼. 넥타이 주세요. 이러면 그걸 걸은 정종을 받는 거죠. 고객이 스스로 이 가게를 사랑할 만한 요소들을, 포인트들을 심어 넣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으로 고객 중심 영업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라톤집이 그 어마어마한 능동 참여 부대, 대부대 때문에 줄을 서는 가게. 지금도 가면요, 1층 좌석에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초저녁에 가야 돼요. 6시 전에. 왜냐하면 노포인데 옛날에 그렇게 능동 참여했던 분들이 다 고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는 메뉴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불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어떤 거? 아래층에 초저녁에 옛날 단골들이 오고 그분들이 빠져나간 시간에는 1층, 2층에 다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SNS에 그 핫한 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집에서 먹는 메뉴가 다 올라옵니다.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분들 많아요. 예. 아, 여기가 어떤 세대가 요새 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손님들에게 흥미로운 고객 참여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도 그것을 계속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올드한 메뉴, 옛날 메뉴 아니에요? 60년대에 만든 메뉴를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고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던 마라톤집이라는 고유한 개성이 지금까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 중에 이런 가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면 그 단골인 친구랑 갔는데 이모 그거 이런 집 있어요. 그런 집 중에 잘 안 되는 집 못 봤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팔고 있는 것, 무엇을 어떻게 팔지. 저희들 세대에 주로 쓰던 거는 500의 쏘야인데 500의 쏘야, 소세지 야채볶음, 약어들, 그다음에 상징어들, 아모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건 단골이에요. 단골만 아는 징표예요. 핫번이라는 곰탕집이 있습니다. 하루에 소 몇 마리 분의 양지랑 그다음에 내장을 쓰고 있어요. 딱 500g만 파는 거예요.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2시나 되면 끝나요. 이 집 곰탕이 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징표가 있어요. 주문법이에요. 25공의 민자, 그럼 냉수 한 잔 줘. 통닭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6,000원 할 때는 10공이 있었어요. 10공은 10,000원짜리라는 뜻이에요. 20공은 20,000원이에요. 15공 그러면 그냥 보통의 표준 가격이 9,000원이다. 이랬을 때 이것은 엑스트라죠. 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뭐예요? 곱빼기잖아요. 곱빼기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맥공으로 해드릴까요? 그래요. 예, 예? 아, 거긴 처음 오신 분이죠. 냉수가 소주예요. 소주를 원래 안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냉수란 말이 생긴 겁니다. 통닭은 그냥 계란이에요. 주인이 스스로 계란을 통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메뉴판에 넣은 게 아니에요. 메뉴판이 없어요. 원래 메뉴는 하나예요, 이 집은. 그냥 곰탕 하나였어요. 근데 손님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 100원 할 때 150원짜리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아, 그럼 15공으로 15공. 15공. 왜 공이 붙냐? 15 그럼 15번 테이블 같잖아요. 15번에 15공 이러면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변해왔던 거예요. 제가 우국이라는 냉면집에 거기서 쓰는 암호가 있거든요. 건행, 엎어마리, 민자 뭐 이런 거. 건행은 너무 차가운 걸 싫어하는 분들이 또는 메밀향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안 차갑게 내는 걸 건행이라 그래요. 냉기를 제거한다. 민자는 고기를 안 드시고 면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엎어마리는 곱빼기는 보통 1.5배나 1.3배 정도 주는 걸 곱빼기라고 해요. 근데 엎어마리는 사리를 2개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2배. 건행, 엎어마리, 민자요 이러면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된 주인과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있는 집은 손님들이 좋아하게 되죠. 자, 능동적으로 그 가게를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고객이 스스로 그 가게 주주처럼 행동하는 것. 스스로 사장이 되는 걸 기꺼워하는 집. 이 집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내부자. 손님은 외부자인데 손님이 내부자가 돼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만든 메뉴야. 우리들이 만든 명명한 메뉴야. 팔아줘야 돼.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안 돼. 이런 고객이 능동 참여를 하면요. 그 가게는 내가 지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가게에 지분이 생겨. 주식 한 주 써주지 않았죠. 이런 자발성,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죠. 자발 참여. 자발 참여는 두껍고 길게 가요. 예, 오늘 한 줄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건 이유가 있다. 최고는 고객이 스스로 그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 사장이 된다는 것. 손님이 그 가게의 주주가 된다는 것.